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63%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전주에 7%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프랑크 더원 리츠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리츠 대부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또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는데,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74%를 기록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이제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인데요. 애초 미국의 셧다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발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노동부의 이제 고용 수치 발표 연기됐지만, 또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 ADP가 발표한 10월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인 수치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42,000명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ADP는 민간 고용이 7월 이후 처음 증가로 전환됐지만 채용 속도는 완만하다고 분석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이사는 고용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임금 상승 둔화와 노동 수요 약화는 기준금리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신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외에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의 일부 부분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10월 CPI와 PPI 그리고 소매 판매와 같은 대형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다만 셧다운 여파로 현재로서는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표가 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이 미국 재무장관이나 그리고 이 스티븐 마이런, 이제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통한 스티븐 마이런은 이제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또 연준 대부분의 고위 인사들은 이 금리 인하가 너무 성급했다, 10월 달도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연준 고위 인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개별 리츠를 살펴보면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하락하고 5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내린 리츠가 프랑크 더원 리츠인데, 한 주 동안 마이너스 4.94%를 기록했고요. 앞서 이 프랑크 더원 리츠는 전주에 또 한 주 동안 7.10%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7,000원선을 돌파하긴 했는데, 또 한 주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 프랑크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또 기초자산인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의 임차인이 하나증권이 오는 16일부터 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약 한 달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지스 밸류 리츠가 한 주 동안 마이너스 2.71% 기록해서 낙폭이 컸고, 또 이지스 레전스 리츠, 신한알파 리츠, KB스타 리츠가 각각 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리츠들입니다. 반면에 NH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3.28% 올랐고, SK 리츠도 1.13% 올랐는데, 이 두 리츠만이 한 주 동안 1% 이상 상승 강세를 보일 정도로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이 이제 부진했고, 뚜렷한 특징도 많지 않았던 그런 한 주입니다. 네, 그리고 NH프라임 리츠가 공시를 통해서 추가 신규 투자 얘기를 좀 밝혔는데, 이번에 6일날 공시를 했는데, 강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우선주에 125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을지로 시그니처 타워 우선주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중 센터포인트 빌딩 같은 경우는 그건 잘 안 알려져 있던 소식이고, 시그니처 타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또 지난 9월 달에는 판교 테크원 타워 우선주에도 1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죠. 이 NH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각했던 강남 N타워를 통해 확보한 투자 원금 195억 원과 또 강남역 더 SF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원금 130억 원을 활용해서 그동안 신규 투자처를 발굴해왔고, 이로써 이제 확보한 원금을 거의 다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센터포인트 강화문과 그리고 시그니처 타워 그리고 판교 테크원 타워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NH프라임 리츠의 포트폴리오도
많이 달라졌죠. 현재는 이제 테헤란 아크플레이스와 판교 테크원 타워, 그리고 강화문 센터포인트, 을지로 시그니처 타워, 그리고 서울역 서울스퀘어로 재편이 됐고, 이 중 또 현재 서울스퀘어가 가장 비중이 큰데 서울스퀘어는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NH프라임 리츠는 서울스퀘어 매각 후에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산 매각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D 플랫폼 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제11기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결산기 주당 배당금을 120원 지급한다고 지난 3일 공시를 했는데요. 전기인 10기에 126원과 전년 동기에 139원 대비 감소한 수치고, 이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한때 주당 배당금을 150원까지 지급했지만 최근에는 금융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주당 배당금이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D&D 플랫폼 리츠는 만기가 도래했던 차입금 5,152억 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진행했고, 특히 대표 자산인 세미콜론 물레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가 기존 2.70%에서 4.30%로 상승하면서 금융비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11기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주당 배당금을 96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 61원과 전년 동기 44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긴 하지만, 다만 작년 10월 달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IR에서 밝힌 배당 계획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시 이제 마스턴은 IR에서 향후 3년간 주당 배당금을 주당 167원, 176원, 158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이제 11기 배당금을 보면 11기 배당금 96원과 또 10기 배당금 61원을 합친 배당금이 157원이기 때문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예상했던 올해 배당금 167원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